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 강의의 첫 시간이자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챕터로 이제 그 챕터의 소개, 첫 시작 부분인 Self Supervised Learning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세팅을 하면서 이제 Self 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이제 많이 LLM의 학습 방식이라고도 이제 많이 불리니까 되게 친숙해졌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모티브나 모티베이션이나 이게 어떤 특성인지 같은 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인투이티브한 접근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재 문제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저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모델이 스스로 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지? 뭐 그냥 후회를 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셀프 죄송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니까 뭔가 정답이 있다? 인 거겠죠. 그래서 뭔가 모델이 이제 프로버빌리스틱 모델로 이제 설정이 됐을 때 Y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출력한다고 볼게요. 우리가 제일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모델링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YI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제 모델로 한번 근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랑 이제 얼라인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이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한 로스의 최종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이나 아니면 페어 인포메이션 그거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 펄터베이션 이런 게 있겠죠. 이제 데이터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데이터 쉬프트를 시키면 이제 똑같은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이 셋이. 근데 우리는 어떤 특정 퍼스펙티브에 의해서 이 셋이 다 동일한 숫자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 세 번째나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좀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생각하는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퍼스펙티브가 이제 존재를 할 때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 디스토르트된 데이터 x tilde가 있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 모델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동일하게 갖고 가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아예 이제 리컨스트럭션으로 가보자는 거는 이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손상을 시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모델도 얼라인을 시키는 게 이제 주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퍼스펙티브랑 리컨스트럭션이란 게 도대체 뭘 배우는 건지라는 게 좀 헷갈리기는 해요. 저도 많이 지금도 헷갈려요, 사실은. 그리고 트랜스퍼러빌리티라는 게 어떤 특성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태스크를 잘 하려고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이제 도입을 한 건데, 그게 트랜스퍼러빌리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라는 게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사실 비유죠.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피처 디멘전이 있어가지고 모델이 이런 어떤 워맨이랑 맨이랑 코릴레이션이랑 퀸이랑 킹의 코릴레이션이 되게 유사한 피처 그 코릴레이션을 가지더라 라고 안다면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되게 좋겠죠. 그리고 그런 코릴레이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퍼스펙티브랑 연결이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매핑 펑션 한번 볼게요. 자, 어떤 W라는 D차원에서 2차원으로 매핑해주는 펑션이 있다고 할 때, 매트릭스가 있다고 할 때, 이런 D차원의 어떤 되게 representation 그 자체죠. 단어 인베딩, 워드 인베딩 할 때 그건데, 그 값들을 이제 이런 2차원으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젠더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젠더 이제 완전 생물학적 그런 심리적인 성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을 가정할 때 맨이랑 워맨은 말 그대로 완전 양극단에 있겠죠. 근데 스피시스 같은 경우는 맨이랑 워맨이 통상적으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뭐 암컷이나 수컷까지 포함하면 이제 메일, 피메일을 보통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바이러스는 완전 다르죠. 거의 무생물이죠. 그래서 스피시스라는 피처가 1차원으로 나타내진다면 거의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이랑 워먼은 어떤 이런 피처로 매핑할 때 완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퍼스펙티브란 거는 이 피처 매핑하는 펑션에 대해서 되게 동일한 차원으로 매핑이 될 때 이거 둘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시메트리시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란 거는 어떤 피처 매핑하는 펑션에 대해서 여기선 스피시스라는 피처로 매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다는 그런 걸로 구체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코릴레이션이 그쵸, feature wise invariance나 symmetricity를 학습하는 걸로 이제 컴퓨터와 사람의 그런 견해 차이를 이제 좁힐 수 있겠죠. 그런 perspective란 용어가 곧 딥러닝에서는 invariance나 symmetricity로 이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을 한번 볼게요.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종류로 제가 나눠봤거든요. 자, 이런 3이라는 그림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를 뻥 뚫었다고 볼게요. 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지 되게 자명해 보이죠? 사람이라면. 뭐 3에 아니면 이제 주변 맥락에 이제 숫자 정보를 의미하는 거다. 그런 이미지가 있을 때 되게 자명해 보이죠? 두 번째는 뭔가 애매해요. 여기 중간에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사실 원본일 수도 있죠. 이 검은색 빠트린 게. 뭐 물론 검은색 빠트렸다는 거를 뭐 생각을 감안을 한다면 뭐 그렇게 뺄 수 있겠지만 뭐 벤치가 있을 수도 있고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할까 싶은 그런 거죠. 자, 세 번째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What can be learned via 마스크? 마스크라고 하면 뭐 어이가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로 보면 뭐 이 정도겠죠. 완전 어떤 이거를 설명하는 프로버빌리티 모델은 되게 말도 안 되겠죠. 자, 좋아요.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데이터의 인풋 디멘전들에 대해서 값들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이 여기랑 딱 붙어 있을 것 같죠. 딱 봐도. 그럼 이렇게 해서 복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사람들에게나 뭐 모델에게나 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P2와 P3는 좀 이상하죠? 여기서 보면 이 원래 있었던 사진이 이거를 통해서 이걸 유추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답이면 여기서 이걸 예측했을 때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이게 정답이란 거죠. 근데 사람은 되게 뭐지? 라고 싶잖아요. 자, 세 번째는 사실 그쵸, 뭐 페이퍼스였대요. 아니 뭐 어쩌라고 싶어서 페페자를 넣어봤는데, 자, 그러면 그런 모델들은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되게 이 마스크 자리에는 뭐든지 다 올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냥 마스크가 왔었다고 해도 돼요. 뭐 트레인 이제 프리프로세스한 데이터가 섞여 들어갔대요.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죠. 그런가 보다 싶겠죠.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답, 오답이라고 할 만한 게 모델은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모델 정답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정답이 거의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거잖아요. 케일 다이버전스로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건데 제일 아이디얼한 거는 이걸로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어떤 probability 좋아요. 이렇게 로그해서 p 로그
이게 아마 베이지안 그걸 텐데 여기서 dx를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무한개의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무한개의 사실 어떤 x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무한하게 있을 때 이거를 적분을 해버리면 뭐 당연히 뭐 이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하겠죠.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하나 뭐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그거를 dx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데이터가 정의된다 거 자체부터 이제 에러죠.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도 하다못해 비디오도 이제 이미지 프레임이 뭐 60프레임 뭐 120프레임 이래도 결국 프레임이잖아요. 그거는 디스크리트한 이미지들의 어떤 나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기대값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거를 디스크리트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다가 나오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무한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디스크리트한 어떤 데이터들, 디스크리트하게 구분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을 때 이 probability 모델은 여기에 결국 근사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근사를 시키면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probability 개념의 continuous 한 그런 이제 서포트에 대해서 온라인을 이제 근사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어떤 사람의 디스트리뷰션에 온라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컨스트럭션이랑 그 앞서 말했던 이제 퍼스펙티브 개념, 시메트리시티 개념이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불확정성 아니면 좀 관점, 퍼스펙티브 그런 것들이 딥러닝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철학이 결국에는 이걸로 일반화가 된다는 거예요.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유추하고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몬테카를로죠.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시메트리시티 아니면 인베리언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거 잘못 썼네. 뭐 아무튼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디멘전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값들로 되게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나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피처로 매핑이 되는 것도 아니죠. 뭐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렇게 예측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사실. 오히려 이걸 뭐 복구하거나 뭐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중에 많이 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그런 걸로 일반화를 하면 거기서도 뭔가 시메트리시랑 그런 퍼스펙티브가 똑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태스크의 학습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죠. 그런 파인튜닝 될 때 그런 트랜스퍼러빌리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벡터들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피처들의 이제 값의 나열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접근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불가한데 어떻게 우회해서라도 어떻게 가까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메트릭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한때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단어가 아직도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한번 그쪽으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보는 이제 강의가 되겠죠. 네. 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 주시면 항상 답변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